당신 주변에 이런 여성을 본 적이 있나요? 나이를 물으면 깜짝 놀랄 만큼 젊어 보이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분들이 특별한 미용 시술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값비싼 화장품을 쓰는 것도 아닌데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눈빛이 살아있고 표정이 부드러우며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왠지 모를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도대체 그 비밀은 뭘까요? 칼 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젊음은 피부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상태에 있다고요. 오늘은 나이를 초월해 빛나는 여성들의 특별한 영적 자질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도 거울을 다르게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보통 젊음을 피부 탄력이나 주름의 개수로 판단하죠.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피곤하고 지쳐 보이고 어떤 사람은 생기가 넘칩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외적인 관리의 차이가 아니에요. 융은 인간의 심리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 우리의 몸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에너지가 막히고 정체되면 그게 그대로 얼굴에 나타나요. 반대로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면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빛이 납니다. 젊어 보이는 여성들의 첫 번째 비밀은 자신의 내면과 진실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 자신으로 사는 법을 압니다.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참 많은 걸 요구하죠.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하고 현명한 아내가 되어야 하며 능력 있는 직장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할을 하다 보면 정작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게 돼요. 융은 이걸 페르소나의 함정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다 보면 진짜 자아는 점점 뒤로 밀려나고 가면만 남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젊어 보이는 여성들은 이 가면을 벗을 줄 알아요. 물론 완전히 벗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이들은 가면과 진짜 자아 사이의 균형을 잡는 법을 압니다. 혼자 있을 때는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고 필요할 때만 역할을 합니다. 이런 여성들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아요.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자신을 채우고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 비밀은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융의 심리학에서 그림자란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서 무의식 속에 억눌러둔 부분을 말합니다. 화가 나는데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억누르고 슬픈데 강한 척하며 숨기는 거죠. 이렇게 억눌린 감정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어딘가에 쌓입니다. 그게 긴장으로 나타나고 경직된 표정으로 드러나요. 젊어 보이는 여성들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화날 때는 화를 느끼고 슬플 때는 슬픔을 온전히 느낍니다. 물론 아무 데서나 감정을 폭발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느끼는 것과 표현하는 건 다르니까요. 중요한 건 자기 안의 모든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도 때론 질투심을 느끼고 나도 때론 이기적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이런 자유로움이 얼굴에 나타나요. 억지로 만든 미소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부드러움이 표정에 스며들어요. 긴장이 풀리니까 얼굴 근육도 이완되고 자연스럽게 주름도 덜 생깁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져요. 뭔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눈과 자기 전부를 받아들인 사람의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 번째 비밀은 삶의 고통을 지혜로 변환시킨다는 점이에요.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일을 겪죠. 관계의 상처도 있고 상실의 아픔도 있고 좌절의 순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경험 때문에 움츠러들고 세상을 원망하며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아픔을 겪어도 오히려 더 깊어지고 따뜻해져요. 윤근 개성화 과정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이건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을 말합니다. 이 여정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만 진짜 중요한 걸 배우니까요. 젊어 보이는 여성들은 고통을 회피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고통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요. 이들은 아픔을 경험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아냅니다. 남편과의 갈등을 통해 진정한 친밀감이 뭔지 배우고, 자녀와의 어려움을 통해 내려놓음을 배우며, 직장에서의 실패를 통해 겸손함을 배웁니다. 이렇게 배운 지혜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바꿔놔요. 같은 말을 해도 깊이가 다르고, 같은 행동을 해도 무게감이 다릅니다. 이런 깊이와 무게감이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비상적인 젊음이 아니라 영혼의 성숙함에서 나오는 빛이 그 사람을 감싸는 거죠. 네 번째 비밀은 자연의 리듬과 조화롭게 산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산하고 성취하라고 요구합니다. 쉬는 것도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죠. 특히 여성들은 더 그래요. 집안일도 해야 하고, 육아도 해야 하고, 일도 해야 하는데 언제 쉬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면 몸은 늘 긴장 상태에 있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됩니다. 젊어 보이는 여성들은 자신만의 리듬을 압니다. 언제 에너지를 쓰고 언제 회복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들은 계절의 변화처럼 삽니다. 봄에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여름에는 활발하게 활동하며, 가을에는 수확하고, 겨울에는 쉬어요. 이게 은유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에너지 주기를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피곤할 때는 쉬고 활력이 넘칠 때는 움직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자기 몸의 신호를 믿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몸의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우리 몸은 본래 스스로 치유하고 재생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계속 밀어붙이면 그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죠. 충분히 쉬고 회복할 시간을 주면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납니다. 그게 피부에도 나타나고 전체적인 활력으로도 드러나요. 다섯 번째 비밀은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 존재니까 관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관계냐가 중요합니다. 겉으로만 좋은 척하는 관계는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진심을 나눌 수 없는 관계에서는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하니까요. 젊어 보이는 여성들은 관계의 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많은 사람을 알기보다는 몇 명이라도 진실하게 연결되는 걸 선택해요. 이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관계 말이에요. 이런 관계에서는 에너지가 소진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채워집니다. 윤근 진정한 관계란 서로의 그림자까지 받아들이는 관계라고 했어요. 상대방의 완벽한 모습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두운 면까지 포용할 때 진짜 친밀감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깊은 관계를 경험한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세상을 향해 더 열려있고 더 너그러워집니다. 이런 개방성과 너그러움이 그 사람을 빛나게 만들어요. 여섯 번째 비밀은 창조적 에너지를 계속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창조성이라고 하면 예술가만의 전유물 같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는 것도, 정원을 가꾸는 것도, 일기를 쓰는 것도 다 창조적 행위예요. 중요한 건 내 안에 무언가를 밖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윤근 심리 에너지가 정체되면 우울증이나 신경증으로 나타난다고 봤어요. 에너지는 흘러야 해요.
젊어 보이는 여성들은 자신만의 창조적 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림을 그리고 누군가는 글을 쓰며 누군가는 춤을 춰요.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창조 활동을 하다 보면 몰입의 순간을 경험해요. 시간이 멈춘 것 같고 나와 세계가 하나가 되는 느낌이죠. 이런 순간들이 우리를 젊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럴 때 우리는 완전히 지금 여기에 존재하니까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없이 오직 현재의 순간만 있어요. 이런 현존의 순간들이 쌓이면 그 사람의 전체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7번째 비밀은 영적인 차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이라는 게 꼭 종교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삶의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윤근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모두가 깊은 곳에서는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젊어 보이는 여성들은 이 더 큰 연결을 느낍니다. 자연과 하나됨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를 경험하며 때로는 신비로운 우연의 일치도 알아차려요. 윤근 이걸 동시성이라고 불렀죠. 의미 있는 우연들이 일어날 때 그건 우주가 우리와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봤어요. 이런 영적 연결을 느끼는 사람은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다고 믿으니까 어려움도 다르게 받아들여요. 이건 그냥 불운이 아니라 내가 배워야 할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의미 부여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의미를 찾는 사람과 그냥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8번째 비밀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서양 의학은 오랫동안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봤지만 윤근 이 둘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직접적으로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깨가 굳고 슬픔을 억누르면 가슴이 답답해지죠. 젊어 보이는 여성들은 이 연결을 알아요. 그래서 몸을 돌보는 것과 마음을 돌보는 걸 따로 생각하지 않아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생각을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운동을 하면서도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려는 게 아니라 몸과 대화를 나누어요. 요가를 하든 걷기를 하든 자기 몸의 감각에 집중합니다.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 호흡이 깊어지는 느낌, 심장이 뛰는 느낌을 온전히 느껴요. 이렇게 몸과 연결되어 있으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아요. 어디가 긴장했는지, 어디에 에너지가 막혔는지 알 수 있죠. 그럼 그걸 풀어줄 수 있어요. 이런 세심한 돌봄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젊음을 지켜줍니다. 9번째 비밀은 시간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노화를 두려워하라고 가르쳐요. 주름이 생기면 안 되고 흰머리가 나면 안 되고 늙으면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그러니 많은 여성이 시간을 적으로 여기고 늙어가는 자신과 싸우죠. 젊어 보이는 여성들은 시간과 싸우지 않아요. 시간을 친구로 받아들입니다. 나이 드는 게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라는 걸 알아요. 윤근 인생의 후반부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봤어요. 전반부에는 사회적 성취와 외적 성공에 집중하지만 후반부에는 내면의 성장과 영혼의 성숙에 집중할 수 있다고 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이 드는 건 상실이 아니라 어둠이에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걸 이제 알게 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에너지 쓰지 않게 되며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명확해집니다. 이런 명료함이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매력적입니다. 10번째 비밀은 자기 자신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해요.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끊임없이 질책하고 과거의 실수를 붙들고 있죠. 이런 자책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요. 그 에너지가 자신을 공격하는데 쓰이는 거예요. 윤근 그림자 작업의 핵심이 자기 수용이라고 했어요. 나쁜 부분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약할 수 있으며, 나도 이기적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젊어 보이는 여성들은 자신을 용서할 줄 알아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되 거기에 매이지 않고 배우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기 용서는 자기 사랑의 시작이에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굳이 남의 인정을 구하지 않아요. 이미 충분하다는 걸 아니까요. 이런 자기 충족감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뭔가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긴장감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거죠. 이 편안함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11번째 비밀은 삶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빛나 보일까요? 모든 게 신기하고 새롭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 놀라운 게 없고 매일이 반복이라고 느끼죠. 이런 권태가 우리를 늙게 만들어요. 젊어 보이는 여성들은 초심을 유지합니다. 매일 아침을 새로운 시작으로 봐요. 같은 길을 걸어도 오늘은 어제와 다른 뭔가를 발견하려고 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열려 있고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데 두려움이 없어요. 윤근 노년의 위기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을 때 온다고 했어요. 배움은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관계에서 배우고 실패에서 배우며 자연에서 배웁니다. 이렇게 계속 배우는 사람은 뇌도 젊게 유지돼요. 신경과학에서도 평생 학습이 치매를 예방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설렘이에요. 새로운 걸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12번째 비밀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불평과 감사는 같은 현실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들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늘 뭔가 부족하고 뭔가 잘못됐다고 느낍니다. 이런 부정적 초점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분비시키고 우리 몸을 노화시켜요. 젊어 보이는 여성들은 감사할 줄 알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아요. 윤근 의미를 찾는 능력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봤어요. 같은 사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감사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빛을 찾는 거예요. 힘든 관계에서도 그게 나를 성장시킨다는 걸 보고 실패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발견해요. 이런 시각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동시에 부드럽게 만들어요. 강하면서도 유연한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13번째 비밀은 직관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윤근 직관이 우리 무의식의 지혜에 접근하는 통로라고 봤어요. 머리로 계산해서 나오는 답과 가슴에서 느껴지는 답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많은 사람이 논리를 따르지만 나중에 후회하곤 하죠. 젊어 보이는 여성들은 자신의 직관을 믿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걸 무시하지 않고 이게 맞다는 느낌이 들면 설명할 수 없어도 그 길로 가요. 이건 무모함이 아니라 자기 내면과의 깊은 연결에서 나오는 확신이에요.
직관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모르는 것도 무의식은 알고 있을 때 보내는 신호예요. 이런 직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삶이 더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되고 타이밍이 맞아떨어지는 경험을 자주 해요. 윤기 말한 동시성도 이런 직관적 삶을 사는 사람에게 더 자주 일어나요. 우주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며 사니까요. 이런 조화로운 삶이 그 사람을 빛나게 만듭니다. 14번째 비밀은 자신만의 속도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빠름을 미덕으로 여겨요.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빨리 승진하며 더 빨리 결과를 내야 한다고 압박하죠. 그런데 사람마다 속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천천히 깊이 가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넓게 갑니다. 젊어 보이는 여성들은 남의 속도에 맞추려 하지 않아요. 자기 속도를 압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고 쉬어가도 괜찮다는 걸 알아요. 윤근 개성화가 평생에 걸친 과정이라고 했어요.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기 속도로 사는 사람은 조급함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더 앞서가도 초조해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비교할 뿐이에요. 작년에 나보다 성장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런 여유가 얼굴에 나타나요. 쫓기듯 사는 사람의 긴장된 표정과 자기 리듬으로 사는 사람의 편안한 표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15번째 비밀은 삶을 예술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윤근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봤어요. 정해진 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젊어 보이는 여성들은 자기 삶의 예술가예요. 남이 그려놓은 그림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그림을 그려요. 이들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도 아름답게 만들 줄 알아요. 아침 커피를 마시는 시간도 의미 있게 만들고 저녁 산책도 특별하게 만들어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면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죠. 윤근 상징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우리 일상의 작은 것들이 다 상징이 될 수 있어요. 꽃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를 느끼고 비를 보면서 정화를 경험하며 해질녘을 보면서 또 다른 시작을 봐요. 이렇게 삶을 상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이 의미로 가득 차요.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의미의 연속이 되는 거죠. 이런 풍성함이 그 사람의 존재를 빛나게 만들어요. 이 모든 비밀의 핵심은 결국 하나예요.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산다는 거죠. 윤기 평생 강조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개성화란 사회가 원하는, 나 부모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진짜 나 자신이 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나를 찾으려면 수많은 가짜 나들을 벗어던져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 여정을 가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빛이 나요. 살아있는 느낌이 나고 진실한 느낌이 나며 자유로운 느낌이 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젊어 보이는 여성에게서 느끼는 거예요. 피부의 탄력이 아니라 영혼의 자유로움이에요. 화장의 완성도가 아니라 존재의 진실함이에요. 당신도 이런 여성이 될 수 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몇 살이든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과 진실하게 연결되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고통을 지혜로 바꾸며 자연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세요.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창조적으로 살며 영적 차원과 연결되세요.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고 시간을 친구로 받아들이며 자신을 용서하세요. 호기심을 유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며 직관을 신뢰하세요. 자기 속도로 가고 삶을 예술처럼 대하며
무엇보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세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거울을 봤을 때 놀라게 될 거예요. 당신 눈빛이 달라져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젊음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온다는 것. 나이 드는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 안에 이미 빛날 수 있는 모든 게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윤근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환상은 현실이 될 것이고 당신의 꿈은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면요. 자, 이제 거울을 다르게 봐보세요. 거기 비친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할 당신입니다.